11월 12일 골드코스트에서 세미나가 있습니다. 단순히 부동산 투자가 아니라 정말 바뀌는 미래, 우리가 어떻게 우리 자산을 지키고 또 늘려나갈 수 있는지 여러분들과 함께 쉐어링하기를 희망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무사님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죠? 네, 뭐 바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뉴스들도 너무 많았고, 네. 네, 이래저래 좀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요새 많이 바쁘시다고 들었는데 어떤 일로 혹시 어떤 비자에 관련 걸로 바쁜지 여쭤봐도 될까요? 이미 이제 많은 분들이 호주 이민에 관심이 있으셨으면 다들 들으셨겠지만, 이제 주정부 스폰서십이라고 해서 이제 190, 491 이런 게 이제 많이 열렸어요. 이제 거의 모든 주가 다 열렸고, 그러다 보니 이제 주정부 스폰서십 초청장을 받기 시작하신 분들도 있고, 아직도 기다리시는 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좀 큰 변화가 있었는데, 189라는 독립기술 이민이 있어요. 근데 음, 이게 이제 지난 한 5년간은 거의 뽑히는 사람이 너무 소수였을 정도로 좀 받기가 힘든 비자였거든요. 근데 이게 8월 말쯤에 갑자기 이민성에서 12,000개의 초청장을 뿌립니다. 어, 그러는 바람에 지금 좀 케오스예요. 완전 사람들이 막 패닉이에요. 왜냐면 지난 5년 동안 안 하던 거였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걸 안 하셨어요. 근데 갑자기 뿌려대니까 이제 내가 이거를 해야 되나 싶어서 이제 막 또 그 이민 의향서를 이제 189 쪽으로도 많이 넣으시고 음, 그리고 이제 고용주 스폰서십, ENS, 뭐 그다음에 TSS 비자 이런 것도 요즘은 많이 하세요. 그래서 요즘 이제 호주가 인력난이 무지무지 심하잖아요. 엄청 이게 심하죠. 어느 특정 직업 이제 그 산업군만이 아니라 거의 모든 산업군을 인력난이 되게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고용주들도 고용주 스폰서십을 많이 해줍니다. 그래서 굉장히 음, 긍정적인 요즘 상황이 긍정적인 상황이 이제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뭐 고용주 네, 스폰서십도 그렇고 주정부 스폰서십 독립기술 이민 쪽에서도 신청자가 많으신 것 같다. 네. 네.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새로운 신 분들보다는 현재 계셨던 분들에게 조금 더 지금 좋은 상황인 거네요? 호주 안에 계신 분들한테도 좋은 상황인데, 네, 오프쇼어에 계시는, 이제 해외에 계시는 분들도 제가 봤을 때는 좋으신 상황인 것 같아요. 네, 왜냐면 이 189 독립기술 이민도 그렇고, 190, 491 주정부 스폰서십이 해외에 계시는 분들도 초청장이 나갑니다. 어, 그래서, 더 이상 이제 호주 안에서만 영주권을 신청하시는 거는 이제 끝났어요. 그건 이제 코로나 때 어쩔 수 없어서 그랬던 것 같고, 네. 이제 코로나 전처럼 뭐 뉴질랜드에 계시던 한국에 계시던 뭐 미국에 계시던 해외에 계셔도 호주 영주권 신청을 많이 하시고요. 실제로도 많이 뽑히세요. 어, 그러면은 요새 이렇게 직접 업무를 필드에서 보시는데 예전과 비해서 영주권이 나오는 그 스피드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빨라진 건 맞나요? 이건 좀 직업군마다 많이 다르신데요. 네, 계속 코로나 때문에 부족한 직업군이 많았던 메디컬 쪽. 그래서 헬스 네, 앤 메디컬 뭐 널스도 그렇고 뭐 파마시스트도 그렇고 이쪽 메디컬 쪽이 많이 빨라지신 것 같고 아직도 셰프분들은 비자를 음, 굉장히 빨리 받으세요. 그래서 음, 셰프나 그러니까 이쪽 허스피탈리티나 음, 메디컬 쪽 이외에는 조금 느린 감이 있는데 이 어, 분들은 좀 빨리 받으시는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마지막에 영상을 촬영을 했을 때 그때 이제 농업군 쪽으로 해가지고 뭔가 새로운 게 생길 수도 있고 막 이런 관련 얘기를 했었어요. 네. 혹시 그쪽에 대해서 업데이트를 주실 만한 사항이 있는지? 음. 농업 관련해서 어떤 특정한 비자가 지금 나와 있는 것은 사실은 아닌데요. 네, 그건 아닌데, 이제 워킹 홀리데이 분들 같은 경우에는 포스트 비자라고 해서 네 번째 워킹 홀리데이 비자까지 이제 신청을 하실 수 있게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 이제 농장에 너무 사람이 없으니까 하지만 이것도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조건에 부합하시는 분들은 네 번째 워킹 홀리데이 비자까지도 받으실 수가 그럼 있고, 총 4년인가요? 네, 워킹 홀리데이를 4년을 올 수가 있다고요? 네. 와, 음, 엄청나네요. 그래서 이제 그걸로 일단은 좀 부족한 인력난을 좀 풀려고 하는 것 같고요. 근데 예. 이제 어떤 특정한 비자가 또 새로 생긴 거라기보다도
이제 그 농장과 관련된 직업군으로 예를 들어 주정부 스폰서십이나 네. 그 고용주 스폰서십을 신청하시게 되면 또 심사가 굉장히 빠르세요. 그래서 저희가 어, 최근에 이제 TSS 비자 그리고 사구사 이런 고용주 스폰서십으로 농장에서 진행했던 분들은 불과 한 2달 안에는 대부분 다 비자를 받으셨어요. 이 2달이 와, 굉장히 짧은 거예요. 왜냐면 다른 직업군들은 지금 한 6개월 이상은 기다리시는 거기 때문에 네. 굉장히 프로세싱 타임 부분에서 많은 어드밴티지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결국 포스트 코로나가 이제 코로나 전에 이제 2016년부터 2019년과 코로나가 끝난 지금 2022년을 비교했을 때는 확연히 정부가 영주권을 또 다른 그 외의 비자들을 잘 주고 있는 편이네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이제 정부가 우리가 바뀐 게 1년도 안 됐잖아요. 몇 개월 네. 된 거기 때문에 아직까지 막 이렇게 뚜렷하게 변화가 있다기보다는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거는 확실히 저희가 느끼고 있거든요. 이번 정부가 음, 전 정부보다는 이민을 많이 받아들이려고 하는 그런 추세라는 거는 너무 많이 보여요. 예를 들어서 음, 이제 최근에도 왜 우리 잡 서밋이라고 해서 이제 정상회담 같은 거를 9월 달에 했잖아요. 그래서 그때 결정이 났던 부분이 앞으로 이번 이제 2022년에서 2023년 요 한 해 동안 영주권자를 총 19만 5천 명을 주겠다라고 이제 음. 발표를 했는데 이 넘버가 정말 경이로운 넘버거든요. 예전과 비교했을 때 좀 경이로운 걸 같이 느낄 수 있도록 조금 비교 대상 네, 하나만 주세요.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작년까지는 아무리 많이 이 플래닝 레벨이 아무리 높아봤자 한 12만 명이었던 것 어, 같아요. 근데 그 안에 뭐 이제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이 19만 5천 명이 전부 다 뭐 ENS, 뭐 190 이런 기술 이민을 하는 거냐? 그거는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이 19만 5천 명 안에 부모님 비자도 포함이 되어 있고 뭐 파트너 비자도 포함이 되어 있고 영주권이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는 모든 타입의 영주권들이 다 합쳐져 있는 넘버거든요. 그래서 작년까지만 해도 아무리 높아야 12만 명이라고 치면 그 안에 부모님 비자, 파트너 비자, 뭐 차일드 비자, 우리가 모르는 영주권이 되게 많으세요. 그 모든 걸 합쳤을 때의 넘버예요. 근데 그게 19만 5천 명까지 늘었다는 거는 거의 한 7만에서 8만 정도 넘버가 늘어난 건데 요 넘버에 할당이 된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 많이 인크리스가 된 이 넘버 안에서 우리 이제 여기 구독자분들이 많이 하시려고 하는 기술 이민 쪽에 음, 거의 한 4만 5천 명 정도가 많이 와, 할당이 되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진짜 많은 숫자예요. 4만 5천 명이 할당이 됐다는 거는 주정부 스폰서십으로만 우리가 생각을 해도 한 주당 뭐 많게는 5천 명, 뭐 1만 명 이렇게도 더 초청장이 나갈 수 있는 넘버거든요. 음, 그래서 정확하게 주정부 스폰서십이 앞으로 얼마나 더 늘어날지, 그건 아직은 발표가 되지 않았지만, 그냥 전체 넘버로 19만 5천 명이 됐다는 거는 어쨌든 예전보다는 거의 한 40% 이상은 와, 높아져 가는 거다. 엄청난 숫자네요. 엄청난 숫자고, 이게 앞으로 더 늘어날 거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어,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시작이시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기대해 보는 거는 내년 7월 이후, 그러니까 2023에서 2024년 때는 이거보다 조금 더 높아지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부터 준비하시는 분들한테는 음. 앞으로 좀 더 좋은 소식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결국 호주가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이 전 세계적으로 지금 사실 대공황이에요. 경제적으로 맞아요. 보면은 코로나 때 돈을 너무 많이 찍어가지고 음. 어떤 방법이라든 서로 이거를 각 나라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는데 호주는 역시나 비자 어플리케이션 피도 많이 오른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많이 엄청 오르진 않았어요. 그래도 양심상 3% 정도. 3%. 넘는, 인플레이션보다는 적게 올랐네요. 올랐고, 예. 맞아요. 그래도 그 뭐 예를 들어서 뭐 없어진다고는 하지만 뭐 888, 188 비자 이제 그 비자나 어쨌든 간에 이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게 되면 호주에 유입이 되고 영주권이라는 어떤 퍼먼 레지던시를 받게 되면 그걸 한 명이 갖고 들어오는 그 어떤 긍정적인 효과가 굉장히 클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음, 예,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뭐 여행으로 오거나 아니면 학생 비자로 있거나 워킹 홀리데이 비자로 계셨을 때보다는 그래도 자기 나라에 원래 살던 고국의 걸 정리를 하고 갖고 들어올 거 아니에요. 이제 그쵸. 여기가 내 나라고 내가 여기서 결혼을 하고 뭐 아이들과 같이 살 거다라고 하면 뭐 집을 못 사더라도 편하게 살 수 있도록 렌트나 뭐 자가용도 사야 되고 가전제품도 더 사야 되고 그러면서 이제 경제적 효과가 어마어마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호주는 역시 이민법으로 이 지금 빚을 좀 해결을 음, 하려고 풀어나가는 게 아닌가. 물론 말씀하신 대로 또 고용도 굉장히 힘드니까요, 지금. 고용 시장이 맞아요. 너무 지금 얼어 있는 상태다 보니까 정말 다행인 것 같아요. 저희 이제 호주에서 살고 있지만은 호주라는 나라가 이렇게 영주권을 뿌렸을 때 사람들이 몰릴 수 있을 만큼 매력적인 나라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감사한 일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 네, 법무사님은 더 바빠지시고. 네, 맞습니다. 네. 그럼 뭐, 체감적으로 좀 느끼세요? 네. 많이 들어오시는 거를 요새? 아니면 영주권에 관심을 많이 표하시는, 그러니까 외국에서 이제 뭐 한국이든 뭐 다른 나라에서. 많으세요. 근데 제가 좀 되게 특이하다고 느꼈던 점은 뉴질랜드에서 문의가 되게 많으세요. 음, 그러니까 좀 그래서 제가 여쭤봅니다. 그 상담 요청을 하실 때 이제 뉴질랜드에 계신 분들이 상담을 요청을 하시면 제가 상담을 하다 왜 호주와 뉴질랜드가 저희가 생각했을 땐 그렇게 차이가 없다고 음, 보여지잖아요. 근데 왜 하필 뉴질랜드에 계시다가 또 한 번에 이민을 하시려고 하느냐 물어보면 뉴질랜드가 경제 상황이 호주보다 더 안 좋으신 것 같더라고요. 좀 어, 물가도 많이 비싼 것 같고, 네. 그래서 이제 뉴질랜드에서 넘어오시려고 하시는 분들도 많고, 아직은 제가 느끼기에 저희는 이제 브리즈번에 있잖아요. 브리즈번은 그래도 물가가 엄청나게 올랐다라고 느끼진 않거든요.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네, 아직까지는 막, 뭐, 일자리도 너무 많아서 사실 없으신 분들이 요즘엔 없고, 그만큼 웨이지도 많이 오르셨기 때문에, 그만큼 물가가 상승한 거에 웨이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 불편함을 많이 느끼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직은 호주가 좀 경제적으로 안정적이지 않나. 네, 그런 면에서 뉴질랜드에서도 많이 연락이 오시는 것 같고, 음, 특히 한국에서도, 네, 연락이 굉장히 많이 오십니다. 그래서 어, 네, 이제 한국에서 오시는 분들은 대부분 기술을 이제 가지고 계신 뭐 요리사분들도 연락이 많으셨고 워낙 이제 음, 요리요리 하니까 음, 호주에서 요즘 네. 그리고 특이하게 이제 예전에는 한국에 계시면 호주에 일자리를 실제 구하는 게 힘드셨어요. 음, 그렇잖아요. 여기 와서 이제 인터뷰도 그렇죠. 봐야 되고 네. 예, 근데 요즘은 또 특이하게 한국에서 이미 일자리를 구해서 네. 이제 음, 인플로이먼트가 확정이 된 상태에서 오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요즘에 이제 저희가 지금 이렇게 줌으로 하는 것처럼, 네, 줌으로 인터뷰도 하고 다 하는 시대니까, 네, 네, 그런 경우도 많으셨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요즘에 한국에 계신 분들이, 영어 점수가 되게 잘 나오세요. 음, 네. 그러니까 영어 수준이 많이 올라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또래 말고요. 이제 네, 대표님이랑 저희 또래 말고 저희보다 더 어린 이제 20대 네, 요 네, 또래 분들은 어렸을 때부터 영어 공부를 한국에서 아, 네, 많이 했던 그 세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음, 영어 점수도 잘 받으셔서 네, 아예 한국에서 아예 영주권을 전부 다 진행을 하고 영주권을 받아서 들어오시는 경우가 요즘 많이 늘어나고 있으신 것 같아요. 아. 뭐 전반적으로 사람이 많이 들어와야지 다시 활성화가 되기 때문에 또 요번 이 사태도 이제 이 음, 뭐라고 아직 이름이 안 지어졌거든요. 현재 지금 이 음. 코로나 이후에 이제 경제의 지금 심각성이 굉장히 심한데 이름이 아직 안 지어졌어요. 근데 뭐 유동성 크라이시스라고 부르든 뭐 음, 요게 호주가 또 어느 정도 비껴나가길 굉장히 바래요. 이제 호주는 럭키 컨트리였거든요. 맞아요. 2000년도 음, 버블도 비껴나갔고, 2009년 저 리만 브라더스 사태도 비껴나갔고, 뭐 다 비껴나갔는데 요번도 좀 어느 정도 좀 비껴나갔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음, 그럴 것 예. 같습니다. 저희 어떠세요? 요즘 부동산 어, 좀, 네. 부동산은요. 지금 이제 인트레스트 레이트가 많이 올라가고 있잖아요.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조금 조용한 건 맞아요. 음, 근데 이제 저는 이거 오래 안 보거든요. 이제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제 제가 며칠 전에 10년 전과 오늘의
부동산의 그 차이점을 이렇게 좀 도표로 정리를 해봤는데 뭐 오른 건 당연히 오른 건데 되게 웃겼던 게 인터레스트 레이트가 8.8, 8.4에서 지금 현재 오늘로 따지면 4.4로 떨어졌어요. 10년 주기로 본다면은. 물론 네. 중간에 우리가 이렇게 내려갔다 올라왔으니까 체감적인 게 있는데 그리고 우리 그 뭐지? 그 주유비도 굉장히 올라갔잖아요. 네. 근데 오르고 나서 지금 한 6개월 됐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냥 받아들이게 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거랑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불확실성 때문에 사람들이 주저를 하는 거지. 이게 뭐 3%네, 4%네, 5%네 때문에 주저를 하진 않거든요. 그냥 음, 이게 이제 이제 호주는 뭐 6%로 고정이 됐어. 이제 앞으로 이제 뭐 한동안 이걸로 갈 거야. 몇 년 동안 이래 버리면 다시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거의 20만 명이 들어오는데 20만 명도 어쨌든 집을 사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쵸. 결혼을 할 거고 가정을 꾸리고 예, 그리고 젊으신 분들도 렌트를 하셔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거기에 대한 압박이 있어요. 호주는 부동산이 음, 늘 부족하기 때문에. 음,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약간 주저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지금이 오히려 좀 사기가 좋지 않나. 어, 왜냐하면 내년 한 중순쯤 가가지고 이제 정리될 거 이제 러시아 사태 좀 정리되고 뭐 저기 석유 좀 해결되고 그다음에 이제 해결된다는 게 갑자기 픽스가 된다는 게 아니라 이제 전망이 나오는 거죠. 그렇게 음, 되면은 제 생각에는 이 분위기가 이제 주식 시장도 그렇고 여러 가지 시장들이 2024년에 가면서 다시 좀 안정화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음, 이제 참았던 수요들이 다시 폭발을 하겠죠. 부동산은. 왜냐하면 정말 필요했으니까. 그쵸. 저도 지금 제 부동산들 거의 매년 50불에서 한 150불 올리거든요, 렌트. 음, 사시는 분들이 얼마나 짜증나겠어요. 그쵸. 왜냐면 내기 싫어 나가 이래 버려요. 왜냐면 바로 음, 갈 수가 있으니까. 그러면 음, 이 서러움을 얘네들도 풀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나중에 자기 집 사가지고. 그쵸. 예, 그러니까 지금 이를 바득바득 지금 갈면서 모으고 있을 거라고요. 많은 호주 분들이. 네, 그러면 이게 언젠가는 다시 터지게 되거든요. 그걸 저는 2024년쯤. 네, 제 생각에는 2023년에는 이제 여러 가지 정세적인 게 이제 안정이 되고 스테블라이즈가 되는 거를 포커스를 할 수 있게 되면은 그때부터 이제 2023년 이제 중후반부터 다시 2024년 5년을 가면서 다시 이제 부동산은 어떤 투기가 아니라 투기의 열풍 음, 때문이 아니라 정말 수요와 공급의 이유로 음, 다시 불타오를 수밖에. 지금 어저께인가 그저께 제가 뉴스를 봤는데 여기 지금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 네. 렌탈 크라이시스잖아요. 음, 그것 때문에 정부가 이제 연금 회사들한테 가서 좀 하우싱에 투자를 해달라고 그 부탁을 뉴스 하는. 나왔어요. 어, 부탁으로. 어, 지금 브리즈번 같은 경우에도 이제 퀸즐랜드도 랜드 텍스 말도 안 되는 거 얘기하다가 폐지됐잖아요. 네. 뭐 말도 안 되는 걸로 음, 이제 결국 이거는 이제 쇼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어, 그렇게 때려줘야지 사람들이 좀 이렇게 워워 하고 들 사니까. 근데 이게 문제는 들 사게 되면은 디벨로퍼들이 개발을 안 해요. 그럴 것 같아요. 이게 악순환이 될 것 같던데. 완전 악순환. 음, 디벨로퍼들이 움직여줘야지 2만 채, 3만 채씩 한 번에 뚝딱뚝딱 나오는 건데 아파트 하나 져지면 뭐 400채씩 음, 나오잖아요. 음, 걔네들이 살 사람이 없는데 그 사람들이 왜 지겠어요. 그러니까 폐지를 하는 거죠. 안 음, 그러면 이게 렌탈 크라이시스가 이게 안 되니까. 지금 노동당인데 노동당은 사실은 집이 있는 사람보다는 집이 없는 사람들을 레프레젠트 하는 거잖아요. 예, 지금 뭐 집을 살려고 하시는 분들 아니면 조금 사회에서 조금 힘이 없으신 분들을 레프레젠트 하는 게 노동당인데 그쵸, 그쵸. 팍 밀었다가 갑자기 이렇게 집이 없어져 버리니까 이러면은 서민들 다 죽겠구나 해가지고 이제 슈퍼애니메이션까지 쫓아가가지고 이제 걔네들은 주식에 보통 투자를 하니까 음, 그러지 음, 말고 하우징에 좀 투자를 해줘라 하면 제 생각에 음. 안 할 것 같아요. 근데 여기 맞아요. 뭐 요즘 렌트비 때문에 아주 많은 분들이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제 두 명이서 벌어서 왜 한 명이 번 웨이지가 다 렌트비로 나가시는 경우들도 요즘에는 있더라고요. 그만큼 많이 굉장히 렌트비가 많죠. 올라서. 네, 예. 보통 650은 싼 편이에요, 요새. 음, 가족 하우스홀드 기준으로 이제 음, 조금 새 집이다 그러면 700에서 1000불까지예요. 음, 정말 옛날 집들 있잖아요. 좀 카페트 좀 심각한데 음, 음, 음. 너무 옛날 건데 하는 집들이 한 4, 500. 어, 우리 옛날 유학생 때 생각하면은 4, 500이면은 그냥 엄청, 괜찮았는데
네. 지금은 거의 천불대로 가야 돼요. 안 그러면 정말 산만리로 가든가 멀리 가든가. 있는 분들이 호주에 오시는 게 렌트비 때문에 겁나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럴 수 있어요. 이제 와서 이제 다시 옛날에 우리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우리 어렸을 때 유학할 때 막 베란다 쉐어하고 네. 욕조 쉐어 막 진짜 우스갯소리로 거실 욕조 쉐어, 쉐어, 네, 거실 쉐어, 네. 뭐 거실 쉐어는 양반이었죠 그때. 맞아요. 네, 예, 네. 제 생각엔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매우 매우 높습니다. 그게 음, 다시 올 수 있어요. 너무 음. 비싸니까. 예. 그리고 호주 환율도 많이 올랐고, 그죠 지금 930원대인 것 같아요. 그쵸, 네. 예. 좀 아, 부담스러워 할 것 같아요 사람들 올 때. 음. 예. 근데 지금, 네, 공부하시고 지금 와서 자리를 좀 잡으시면 앞으로 한 2, 3년 후에는, 네, 좀 괜찮아지지 않을까. 그리고, 당연히 낮죠. 지금 한국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이 굉장히 많이 하락세거든요. 음, 이제 그리고 서울에서 사람들이 밖으로 다시 나가기 시작했어요. 경기도 쪽으로. 비율적으로 보면은. 음, 그리고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이 서울에 많이 사요. 지방에 음, 사시면서 투자하시는 분들이. 근데 지금 그러니까 원래 투자자가 많이 모일수록 부동산 시장은 투기가 되기 때문에 이게 뭐지 이게 등락이 심해지는데 음, 여기는 뭐 80%가 자가 살려고 지금 지난 2년 동안 몸부림을 쳤던 거라 이제 뭐 자기 집인데요 뭐. 그리고 아직도 그쵸. 자가가 없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으니까 이렇게 렌탈 크라이시스가 난 음, 거고 그럼 결국 그 사람들이 언젠간 자가를 살 거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한테는 선순환이고 못 사신 분들에게는 악순환이 되는 거죠 이게. 예, 음. 계속 부동산이 디만드가 계속 높으니까. 음. 예, 그래서 뭐 그런 상황입니다. 부동산 쪽은. 상담 신청을 저희 이제 회사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저희가 상담 어, 신청을 하는 링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기본적인 이제 뭐 내용들을 적어 주시는데 뭐 예를 들어서 제일 좋은 거는 이력서를 같이 첨부를 해서 상담 신청을 해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음, 이력서에는 본인의 나이, 그다음에 뭐 현재 싱글이신지 뭐 결혼을 하신 상태인지 뭐 결혼을 하지 않으셔도 동거인이 같이 있으셔서 뭐 같이 음, 오시는지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호주 그 이민을 하시는 데 있어서 주정부 스폰서십이나 이런 게 싱글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어서 그래요. 네, 이게 음, 제가 개인적으로 그분이 결혼하셨는지 궁금한 게 아니라 정말 이게 예, 영주권을 따시는데 아주 큰 작용을 하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거고 그다음에 당연히 이제 학위, 자기 본인이 갖고 계신 모든 학력에 대해서 그다음에 뭐 자격증, 영어 점수, 그다음에 이제 경력상 네, 이런 것들을 이력서에다 좀 적어서 주시면 네, 아무래도 상담을 받으시기에 조금 더 네, 어, 효율적이실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에 좀 덜 바빠지시면 제가 점심을 대접하는 걸로 네, 지인분들과 같이 함께 네, 그렇게 얘기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